오늘 2017년 8월 8일날 은평여석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우리 이제 그 대체인력뱅크라고 하죠. 직무교육관한 과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쉬운 기초과정이에요. 이 강좌가 시작된 지가 좀 됐는데 이 기초과정이 한 번도 개설이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인원이 적어서 폐강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엑셀에 관한 교육만 쭉 진행이 됐는데 오늘 비로소 처음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인쇄물을 좀 볼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뭐냐면은요, 폴더, 파일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폴더는 뭐고 파일은 뭐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폴더라고 하는 것은요, 폴더는 주머니예요. 보관용 주머니, 보관하는 주머니예요. 보관하는 주머니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방, 핸드백, 지갑 이런 게 폴더예요. 제가 지금 뭐를 하나 꺼냈어요. 뭐 이 수업에 필요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기구들인데요. 자, 얘가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들 낱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낱개로 되어 있는 건 파일이에요. 파일이라는 말은 뭐다? 낱개로 되어 있는 것. 낱개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폴더 안에 파일을 보관하는 거예요. 파일 안에 폴더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바탕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컴퓨터, 네트워크, 뭐 휴지통 이런 아이콘들 보이세요? 아이콘? 이 아이콘이 어떤 거는 폴더 아이콘이고요, 어떤 건 파일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 속에서 500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동전을. 그건 파일이에요. 그때 지갑은 폴더예요. 자,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럼 핸드백은 폴더고 지갑도 폴더예요. 근데 그 폴더 속에서, 그 지갑 속에서 동전 지갑을 또 꺼냈어요. 그럼 그것도 폴더죠. 동전 지갑이니까, 지갑이니까. 뭐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는 폴더예요. 근데 이제 동전 지갑을 꺼냈더니 그 안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낱개로 되어 있는 거는 파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 많이 하는 냉장고, 이건 폴더예요. 그렇죠? 냉동실, 냉장실 다 폴더예요. 그래서 냉장실을 열었더니 싱싱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 폴더예요. 싱싱고 속에 양배추가 한 통이 있네요. 파일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을 샀어요. 계란 한 판에 계란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는 거기에 계란이 30개가 들어있죠. 계란은 파일이고 그 계란판은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폴더 안에는 폴더를 담을 수 있고 파일을 담을 수 있지만 파일 안에는 파일이나 폴더를 담을 수는 없어요. 네. 자, 여기 인쇄물 보시면은 폴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예전에는 폴더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디렉터리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디렉토리 또는 디렉터리, 이게 이제 발음상 그런 거예요. 이 디렉터리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카다록, 우편,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이런 거를 디렉터리라고 했어요. 근데 디렉터리라는 말을 쓰다가 윈도우에서도 초기에는 디렉터리 이런 말을 쓰다가 이제 윈도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윈도우 형태로 바뀌면서 디렉터리라는 말 쓰지 말고 폴더라는 말을 쓰자. 폴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도 예전에 이렇게 꺾이는 핸드폰 있었잖아요. 폴더형. 꺾이는 게 폴더가 아니고 그 안에 뭐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폴더라는 개념이 그 서류철 있잖아요. 서류철. 출석부 같은 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 낱장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낱장은 파일이고, 그 서류철 같은 건 뭐다?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방구에 가서 폴더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거 서류철을 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파일이라고 알아들어요. 파일은 뭔가를 담는 낱개를 파일이라고 하고, 성적 파일, 연락처 파일, 주소록 파일, 급여 명세서 파일, 이런 것들이 파일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담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 가보면 싱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보시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양념은 양념끼리 통으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팬, 냄비, 솥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이 아주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되게 보관이 잘 돼 있죠. 수납 공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납장은 폴더가 되는 거죠. 그 안에 프라이팬이 착착착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관리 정돈을 하셔야 돼요. 이제 컴퓨터에는 저 상단에 보면 이렇게 PC1, 뭐 컴퓨터 이런 말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폴더예요. 아이콘인데 여기 보면은 개강 오리엔테이션 ITQ 자격증 .pp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건 파일이고요. 요렇게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바로가기, 뭐 이정원 선생님, 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폴더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뭐가 열려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내 문서도 있고 내 비디오도 있고 내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사진이니까 주로 사진들, 그림들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여기 사진인데 음악 들어있으면 헷갈리잖아. 그럼 비디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이 있는 거고요. 음악에 가면은 이렇게 샘플 노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정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싱크대에 수저통을 열어봤더니 숟가락, 젓가락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연필, 지우개 이런 거 들어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 정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인쇄물에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 거는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지금 이런 방식을 안 써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그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뭐가 이렇게 하나 열릴 겁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다 열어보셨어요? 네. 예. 자, 로컬 디스크라는 게 있고요. 여기 뭐 새 볼륨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새 볼륨도 있고, 여기는 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써 있고, 여기는 뭐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DVD, 그 다음에 영화라는 말이 하나 있네. 영화. 제가 꽂은 USB 메모리예요. 여기에 영화들을 제가 보관했었는데 오늘은 다 지워버렸거든요. 예, 공부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문서라는 폴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문서 찾으셨어요? 네. 그럼 내 문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 문서가 착 열려요. 왼쪽에 뭐 비디오를 클릭하거나 내 비디오를 클릭하면 비디오라는 내용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문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상관없고요. 내 문서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라이브러리라는 거 밑에 문서가 있고, 강사 컴퓨터는 PC01번이고 여러분들은 PC02번, 03번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 문서가 있는데 이 내 문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렇게 보일지 저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뭔가 있죠. 예, 이게 폴더예요. 이게 폴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냥 뭐 작게 보면 또 좀 작게 보면 이렇게 보면 폴더예요. 이건 폴더. 그러니까 서류처럼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내 문서라는 곳에다 만들 거예요. 내 문서에다가.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저 상단에 보면은 새 폴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새 폴더. 보이세요? 한 번만 딸깍 누를 겁니다.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두 번 생겨요. 그러면. 자, 한 번 누르면은요, 껌뻑거려요.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화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A라고 쓰여 있는지 가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시간 나오고 날짜가 나오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줄에 A라고 돼 있을 거예요. A. 현재는 영문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우스로 거기를 클릭하면 가로 변해요. 그 A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가로 변하고, 가를 클릭하면 A로 변해요. 마우스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키보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안 보이시는 분 위해서 제가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 상단에 가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위치를 바꿔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 가를 클릭하면 A로 변하고, A를 클릭하면 가로 변하는데, 키보드로는 한영이라는 키가 있어요. 어디에? 제일 아랫줄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살며시 가면은 한영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걔를 한번 누르면 A로 바뀌고, 또 누르면 가로 바뀌고 그럴 거예요. 이걸 누를 때마다 지금 영문 상태로 입력이 가능한 건지 한글 상태로 입력이 가능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대체 인력 뱅크라는 말을 쓸 거예요. 대체 인력 뱅크. 우리말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가라고 나와야지, 가.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여기가 껌뻑껌뻑거렸는데 지금은 좀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그림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글자 부분을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딸깍 한 번만 누르면 이름을 물어봐요. 그림을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 바꾸려고? 라고 컴퓨터가 알려줘요. 그럼 여기다가 대체 인력 뱅크라고 쓰세요. 그리고 다 했으면 마우스로는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로는 제일 오른쪽에 엔터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얘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보관하려고 그래요. 문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자, 그럼 대체 인력 뱅크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대체 인력 뱅크를 더블 클릭할 건데, 자, 중요한 거 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를 잘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야. 옆에 친구는 컴퓨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 오늘 처음 온 것 같아. 컴퓨터 어떻게 켜고 끄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데 방법이 좀 있어요. 키보드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요. 마우스 있죠, 마우스 사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키보드 사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키보드 사용법에서는 글자를 입력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우스는 사용법이 단순해요. 보여줄게요, 한번요. 조금 전에 제가 클릭하세요 그랬어요. 클릭은 뭐예요?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야. 그럼 왜?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요, 얘를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휙 하고 그걸로 작동이 돼요. 인터넷상에서는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작동이 돼서 뭐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나를 선택했니? 클릭은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야, 선택. 클릭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선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더블 클릭이 있죠. 더블 클릭은 두 번 딱딱 두 번 누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 걔가 열려요. 열린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실행한다 그래요. 보통 실행. 얘를 실행합니다 라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어떨 때 클릭하고 어떨 때 더블 클릭하느냐, 선택할 때하고 실행할 때라고 써 있지만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지만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의 개념이 잘 헷갈려요. 아시는 분은 정확히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진짜 혼동스럽고 헷갈려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어. 얘를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어.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한 대 때렸더니 가만히 있으면 두 대 때리면 돼. 한 대 때렸더니 아야 그래. 그럼 한 대 때리면 아야구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두 번 때려보면 돼요. 두 번 더블 클릭을 했는데 컴퓨터가 반응이 없으면 컴퓨터 이상한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한 번 클릭해도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급한 마음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려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딸깍딸깍 노크하듯이 똑똑 또덕 이게 아니라 똑똑 하듯이 이렇게 마우스 잡은 손을 이렇게 놓고 나서요 딸깍딸깍 그러면 다 더블 클릭이 돼요. 겁내지 마시고. 자, 대체인력뱅크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대로 두고 내릴 겁니다. 내린다는 말은 저 끝에 있는 최소화 단추를 눌러서 줄 하나 쳐 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면 쑥 내려가요. 얘가. 예. 그리고 사실은 마우스 사용법이 더 있어요. 드래그 한다 그래. 드래그.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움직이는 거. 예, 드래그. 예. 드래그는 주로 이동을 하거나 범위를 설정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드래그란 동작도 있고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다른 말로 우리는 우클릭이라고 해요. 우클릭. 우클릭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클릭하고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노인네란 소리 들어요. 정확한 명칭은요,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 가기 메뉴를 불렀다 라고 하죠. 바로 가기 메뉴를 불렀다.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또 기니까 우클릭 하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아재라 그러죠. 아재. 나쁜 말로 표현하면 꼰대 소리 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가기 메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여기까지예요. 더 있는데 좌우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 하는 것도 있고요. 왼쪽 버튼을 3번 누르는 것도 있어요. 땅땅땅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빼고 가장 기본은 이렇게 돼 있다.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는요, 아무 때나 눌러도 메뉴가 나타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하고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하고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하고요, 컴퓨터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 하고요, 휴지통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하고요, 네트워크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 폴더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 메뉴 누르는 걸 잘 하시면요, 금방 도사돼요. 초보자들은 무조건 궁금하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용어. 삭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르지 마시고, 이름 바꾸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인데 뿅아리라고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병아리 이렇게 바꾸면 병아리로 바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오신 선생님이 어떤 놈이 장난쳐놨어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냥 컴퓨터로 둬야지. 컴퓨터로 두고 그 나머지는 우리 마음이지. 뭐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예. 자, 일단은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거예요. 이 아이콘들만 보이죠? 혹시 여기에 이거 있나 보세요. 한글 2010이라고 있나 보세요.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얘를 클릭했는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무조건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한번 클릭해 보는 거야. 클릭. 반응이 없네. 그러면 더블 클릭. 그러면 뭐가 움직여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 쉬워요, 사용법이. 네, 컴퓨터 사용법이 쉬워요.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글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연습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한글이란 프로그램은요, 1990년도에 아주 잘생긴 미녀 배우 김희애 씨랑 결혼한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표준 프로그램이 됐어요. 내가 뭘 만들었는데 이게 국가의 표준이 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찬진 씨는. 예. 자, 여기다 이제 글을 써볼 거예요. 글. 그냥 아무 글이나 한번 써볼 거예요. 숫자 3 쭉 누르고 계셔보세요. 3. 숫자 3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3이 쪼르륵 찍힐 거예요. 그 엔터를 치면 엔터는 두 군데가 있어요. 글자판의 끝에 하나 있고 오른쪽 숫자판의 끝에 있어요. 끝이라는 말은 이제 오른쪽 끝에, 오른쪽 방향에 있는 게 끝인데, 글자판에도 엔터가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에도 오른쪽에 또 엔터가 있어요. 엔터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줄이 바뀌죠. 줄이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문단 안에는 줄도 포함돼요. 자, 아까 숫자 3을 꼭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이 그냥 쪼르르르 계속 입력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력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저 끝에 가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고 줄이 바뀌어서 이렇게 줄이 여러 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졸면서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나도 모르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면 이걸 잘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건 두 가지예요. 컴퓨터에서 지우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지우는 거는 엔터 위에 보면은 백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백스페이스. 왼쪽 방향으로 되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거꾸로 가면서 지워요. 한번 눌러보세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지워져요. 자, 키보드로 입력한 글자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예. 현재 위치에서 왼쪽 위쪽의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요. 왼쪽하고 위쪽하고 형제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다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고. 자, 다시 한번 글자 써볼게요. 이번에는요 7을 한번 눌러볼게요. 7 쭉 누르고 있으면 7자가 쪼르륵 찍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우스로 제 앞에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앞에 글자 앞에도 있잖아요. 뒤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앞에 있는데 앞에다 클릭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엔터 오른쪽에 보시면 딜리트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딜리트 키. 자, 키보드가요 보여드릴게요.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글자판이 있고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고 또 사이에 방향키가 있어요. 방향키.
좌우 상하 움직이고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딜리트 인서트라는 6개 4개 10개 키가 있을 거예요. 방향키. 왼쪽에 넓은 데를 글자판, 오른쪽에 숫자판. 글자판에서 숫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거는 방향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좌우로 가는 방향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르면 올라가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 아래쪽으로도 막 움직입니다. 본래는 키보드로 했었는데 요즘 마우스라는 이 도구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게을러지니까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하여튼간에 앞에다 놨단 말이에요. 키보드에 보면은 딜리트라는 키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그 딜리트 키를 누르고 계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됐어요? 지워지는데 어떻게 지워져요? 자 보세요. 글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커서를 여기다 두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으로 가면서 지워지죠. 근데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와서 지워지죠. 두 번째가 딜리트 키예요. 딜리트 키. 딜리트 키는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쪽의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요. 지우는 건 지구상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는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지우는 거고, 딜리트는 반대인지 왼쪽에 있냐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당기면서 지우는 거고, 그 지우는 건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로 지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다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 쓰는 화면이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그것부터 좀 한번 조정하고 나서 할게요. 파일이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상단에? 파일, 편집. 혹시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메뉴판에 그 이런 메뉴가 다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 편집이나 보기나 입력이란 글자 있죠? 메뉴판이요. 메뉴판 글자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 보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또 열려요. 이렇게 열리니까 그거 누르지 마시고 글자를 한번 눌러 보시면 메뉴판이 뭐가 이렇게 밑으로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메뉴 글자를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럼 또 놀래. 옆작공은 메뉴가 있는데 나는 메뉴가 쑥 사라졌거든.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메뉴판 글자나 더블 클릭하면 또 밑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릭했더니 뭐가 이렇게 나타나. 근데 더블 클릭했더니 뭐 어떻게 작동이 됐어. 클릭해도 작동이 되는데 어떨 땐 더블 클릭해야만이 온전히 작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클릭하시고 저런 경우는 더블 클릭하세요가 아니고, 클릭을 해보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본인이 느껴요. 그런데 이 많은 메뉴판 중에 내가 원하는 기능은 어느 메뉴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적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좀 보고 싶어. 그럼 보기 메뉴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보기에 관련된 메뉴가 쭉 펼쳐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 쭉 윤곽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확대 축소라고 있나요?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혹시 적혀 있어요? 폭맞춤, 쪽맞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옆에 화살표가 있죠?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얘 눌러보면 뭐가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럼 폭맞춤 눌러보세요. 쪽맞춤 눌러보세요. 쪽은 종이죠, 종이.
종이 한 장을 화면에 하나에 넣고 보는 건데 우리 모니터는 가로 모니터인데 인쇄 종이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종이가 좀 불편하지. 이럴 때는 쪽 맞춤 하지 마시고 폭 맞춤 하시면 돼. 폭 맞춤. 그럼 폭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쫙 펼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쪽윤곽이라고 있는데 쪽윤곽, 이 쪽윤곽은 뭐냐면 우리 글 써보면 여백 있죠. 여백 왼쪽 위쪽 아래쪽 뭐 다 여백이 있는데 여백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백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위에도 오른쪽에도 이만큼 여백이 있는데 여백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글 쓰는 내용만 보자. 그럼 쪽윤곽을 빼면 온전히 글 쓰는 화면만 보여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셔도 돼요. 저는 쪽윤곽을 풀어놓고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좀 넓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다 글자를 좀 써볼 거예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쇄물 드린 거에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간단한 문서 작성. 오늘은 6월의 어느 날 날씨가 사실은 이 강좌가 6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8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이라고 쓴 거예요. 예, 날씨가 좋지 않죠 오늘은. 예. 자, 여기까지만 써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이 문서를 생산한다고 하죠. 과거에는 왕자님도 생산하고 공주님도 생산하고 다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서를 생산한다 그래. 생산.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지 않고 생산한다 그러죠. 생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문서를 만들어요?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문서를 생산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친구 주소록 같은 거 수첩에다 기록하잖아요. 그럼 문서 생산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작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보존. 그러니까 보관보다 긴 경우 이거 보존이라 그래요. 오늘 서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버릴 거야. 그러면 그건 보관이라고 하고, 뭐 1년 2년 넘게 막 계속 둘 거야. 그럼 보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하려고 문서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우리 일기 이런 거. 또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전달의 목적이 있어요.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이거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라고. 저는 안 봐도 돼요.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려니까는 뭘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을 하려면 아까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파일로 저장해서 파일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쇄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전달은요 어떻게 하냐면 저장해서 즉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인쇄할 수도 있죠. 근데 파일로 저장해서 그냥 파일로 보낼 수도 있죠. 전자우편으로. 그러면 네가 알아서 인쇄해 갖고 와 이거지. 예. 아니면 저장은 안 할 건데 그냥 프린터로 인쇄하고 버릴 거야. 이 컴퓨터로 입력한 이 내용은 난 아는 거니까 얘는 저장할 필요는 없어. 대신에 인쇄만 해서 누굴 줄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다 대부분 저장 명령을 걸어야 돼. 저장. 한번 해보죠. 파일이란 메뉴, 편집이란 메뉴 쭉 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잘 자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하얀색 아이콘, 노란색 아이콘, 녹색 아이콘 이런 거 보이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폴더예요, 폴더. 얘를 누르면 만들어진 거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그 옆에 거 세 번째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디스켓. 그 플로피 디스크 그림이에요. 저장하기란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렇죠? 한번 눌러볼 거예요. 얘를 누르면 문서에 저장한다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서 중에 우리는 대체인력뱅크라는 폴더가 있었잖아요. 아까 만든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러면 대체인력뱅크라는 것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클릭한다 그랬지. 클릭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 이제 비로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문서 작성. 그건 이 제목인데? 아까 우리 글 쓴 거 이건데? 첫 줄에 쓴 게 제목으로 가요. 알아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잖아요. 저장. 얘를 누르시면은 떡하니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장되면서 저 꼭대기에 간단한 문서 작성이라고 이름이 딱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좀 닫을 거예요. 그냥요. 닫을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문서를 생산하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또 보려고 보존하려는 목적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여튼 만들긴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은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만 다음에 다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인쇄를 할 건지 결정을 줘야죠. 그렇죠? 저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이제 야 컴퓨터 끌 거니? 그러면 꺼도 좋아요. 근데 끌려고 그랬더니 저장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저장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잔뜩 입력해 놨는데 획 지워져요. 컴퓨터 안에는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주기억 장치.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주기억 장치고 우리 인쇄물, 공책, 수첩,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빠를까? 보조기억 장치가 빠를까요? 주기억 장치가 빠르죠.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아무리 뭐가 좋은 글이 적혀 있으면 뭐 하냐고. 내 머릿속에 없으면 꽝이잖아. 근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기억 장치가 다 사라져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살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컴퓨터는 어떨 때 사망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죽는 거예요? 전원을 코드를 빼면 죽는 거잖아요. 시스템 종료하면 컴퓨터 꺼지잖아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안 지워져요. 그러면 지금 제 글을 썼잖아요. 이 글은 전원을 이렇게 해서 저장 명령을 하기 전에 명령을 저장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얘는 정전이 되거나 그럴 때 획 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보관을 해야 돼. 보관. 저장이라는 명령은 보관하려고 하는 거야. 보관. 그래야 다음에 또 다시 사용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아까 저장 명령 걸었어요. 자, 얘 한번 다시 실행해 볼 겁니다. 그럼 얘는 또 가만히 있어요. 모른 척하고. 아까 내가 뭐 했는데 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 파일에 가보셔야 돼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라는 거 있어요. 불러오기. 아, 여기도 있다. 여기 1, 2, 3, 4, 5, 6, 7, 8 번호 있죠? 파일을 누르니까 어이 여보시오, 당신 이거 했네? 그 전에 요거 했네? 그 전엔 저거 했네? 이거 다 했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 그냥 누르면 착 열려요. 컴퓨터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자, 다시 한번 닫을게요. 다시 한번 닫을게요. 한글 2010을 실행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불러오기라는 메뉴 있잖아요. 그 불러오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여기도 있어요. 야, 방금 전에 이거 작성한 거네. 1번에 딱 등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몇몇 분은 폴더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 문서에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제가 폴더로 옮겨 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누르면 오류 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아니면 여기는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문서라는 폴더 있죠. 문서, 이 문서라는 폴더를 제일 먼저 열어줘요. 여기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다 뒀었죠? 대체인력뱅크. 얘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문서 작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에 3333 뭐가 써있네? 아까 막 333 써놨었잖아 우리. 그게 컴퓨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행동을 한 것도 다 기억을 해요. 하여튼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착 열려요. 자, 이제 문서를 열었는데 그런 것 있죠. 이왕이면 다홍채마라고. 글자가 예뻐야 좋잖아요. 자, 그 꾸밀 거예요. 좀 먼저 문서를 꾸밀 건데 문서 꾸미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네, 문서 꾸미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서를 꾸민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바탕글, 대표, 뭐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10.0, PT 이런 거, 가가가가 뭐 160%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요 눈금자 보이세요? 눈금자? 1, 2, 3, 4, 5, 6, 7, 15까지 눈금자 보이세요? 이게 실제 눈금자예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6월의 어느 날 날씨가 무척이나 좋군요 라는 글자를 인쇄하면은요 8cm 좀 안되게 인쇄가 돼요. 간단한 문서 작성이라는 거는요 3cm가 안 돼요. 실제로 프린터로 인쇄해보면 그 얘기예요. 이게 실제 눈금자예요. 눈금자. 자, 문서를 꾸밀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자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자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한자 바꿀 줄 모르면 안 돼요. 한자를 우리가 배우니까. 그렇죠. 자, 문서라는 게 한자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바꿀 때는요 문서, 서자 뒤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문서라는 글자 서자 뒤에다 클릭하고 한자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걸면 돼요. 이때 아까 하던 키는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었지만 가운데 왼쪽에 뭐가 있나 보세요. 키보드 중에 한자 키가 있죠. 그 스페이스바라고 하는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그 왼쪽에 보면 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짠하니 한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만 나오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밑에 자전이 보이는지. 자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눌러주면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요. 문서는 명사로서 어쩌고 저쩌고 그럴문 쓸서. 근데 여기에 총 몇 회 가고 돼 있고 여기에 이상한 발음기호 같은 게 보이네요. 이게 중국어 발음이에요. 근데 저는 중국어를 안 배워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웬쇼 이런 식으로 영문식 발음을 해보면 그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자, 그럼 이제 얘를 이 문서란 글자를 선택하고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자가 바뀌어요. 근데 저처럼 바뀌는 분도 있고 보세요. 요거 요렇게 돼 있으면
이 문서가 요 한자로 싹 통째로 바뀌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문서 옆에 우리말로 같이 표기해 주는 방법이고, 그 오른쪽에 세 번째 거는 우리말 옆에 가로 안에다가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일단은 문서라는 글자 정도는 우리가 한자를 읽을 줄 아니까 처음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해 놓고 바꿔라 명령을 걸면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이란 글자도 한번 한자로 바꿔볼 거예요. 작성은 두 가지가 있네요. 까치소리라고 하는 작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라는 시자 뒤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서울이라는 건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없죠. 중국어는 있어요. 서울이라는 글자를 중국어로 표기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한자는 없어요. 이건 순 우리말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말로 표기하게끔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특별시라는 거로 바꿨어요. 이렇게 작성을 한참 하다가 저장 명령을 다시 누를 거예요. 저장 명령을 다시 누르면 다시 저장이 돼요. 아까 처음에 저장 명령 누르면 어떻게 됐었죠? 어디에다 저장해 드릴까요? 이름은 뭐로 저장할까요?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아까 이런 화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처음에 작성할 때는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이름은 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출생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 명령을 누르기만 하면 아까 거 내용은 지워지고 지금 내용으로 다시 재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다가 저장 명령 걸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10페이지 소설 쓰다가 저장하고 아침 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제 소설 막 쓰고 또 중간에 저장하고 밥 먹고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저장도 해줘요.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도 하고요.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아무것도 안 건들고 가만히 있으면 몇 초마다 또 저장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건 있어요. 혹시나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한참 글을 썼는데 정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막 소설을 썼는데 정전돼 가지고 내용이 지워지면 그 작가는 막 눈물을 흘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습관을 갖자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뭐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연구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조별 이렇게 뭐 논문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림도 넣어야 되고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도 넣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디 가서 하냐면 입력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입력이라는 메뉴 있죠? 거기 가보시면은 그래프 차트도 입력할 수 있고 그림도 입력할 수 있고 도형도 입력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소리도 입력할 수 있다. 여기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동영상을 어디다 팔아먹었대? 오일이 개체, 뭐 수식은 뭐냐면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에다가 엔터를 한번 탁 치면 줄이 내려갔죠? 사실은 문단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아까 문단이라는 말은 줄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림. 위에 그림이라는 그림이 있고 그림이라는 글씨 화살표가 있고 그런데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기 마당은 그림하고 글자가 한 세트예요. 근데 이 그림은요, 위에 그림하고 글씨, 그림이라는 글씨하고 위아래가 달라요. 하여튼 누르시면 나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면요, 어디로 갈 거냐면 내 문서가 아니고요, 내 문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 올라가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진이라고 있나 보세요.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사진 샘플이 있을 거예요. 사진 샘플 클릭. 반응이 없으면 더블 클릭. 있다. 여기 펭귄 있다. 전 펭귄 할래요. 여러분은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코알라 하셔도 되고 뭐 등대 하셔도 되고. 얘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이 주변을 다 읽어요. 빨리 훑어요. 초보자는요, 제가 펭귄 그림을 선택하시던 뭐 튤립 그림을 선택하시던 간에 선택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글자가 있는지 잘 봐요.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펭귄을 이렇게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럼 클릭한 것만 계속 봐요. 그리고 넣기 누를 겁니다. 그러면 넣기가 어딘지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넣기가 있어요. 이걸 하죠. 그러면 아, 오른쪽 위에 넣기가 있구나. 기억을 하고 다음에도 이런 화면이 나오면 뭐를 선택하고 넣기 하면 되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요, 아까 마우스 클릭,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도 잘해야 됩니다. 타자를 잘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화면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지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글자들을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뭘까, 쟤는 뭘까, 저거는 뭘까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궁금증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마우스를 크기를 지정하겠다고 체크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뭔지는 몰라도, 자, 넣기 누를 거예요.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럼 마우스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할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뭐 네모난 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를 띄면 이때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요. 아까 마우스를 크기 조절한다 그랬었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림을 가져올 때 마우스를 크기 지정을 해제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넣기를 누르면요, 휙 하고 들어와요. 알아서 있는 그대로 다. 그럼 이제 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이즈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한다? 클릭하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다 뭐를 볶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팬을 먼저 잡아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연필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연필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컴퓨터에서 코알라 그림이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돼? 코알라를 선택해야 돼. 코알라를 선택하고 나서 나중 문제지.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코알라를 선택한다. 펭귄이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 펭귄을 클릭하고 얘를 어떻게 하든지 꾸며야죠. 그렇겠죠. 컴퓨터는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컴퓨터를 배우려고 그러니까는 뭐를 한꺼번에 많이 배워야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조금씩 배우셔가지고 많이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는요, 뭐를 이렇게 슉슉슉 한꺼번에 하는 건 없어요. 하나 단계가 있어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림을 클릭하고 그게 절차야. 그리고 얘를 어떻게 꾸며야 되잖아요. 꾸미는 방법에는 클릭하는 방법, 더블 클릭하는 방법,
더블 클릭했더니 뭐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누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아, 난 이 그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클릭, 그리고 딜리트, 클릭, 딜리트. 아까 백스페이스도 있다 그랬죠? 글자 지우는 거는 딜리트 키로 지워도 되고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돼요. 즉 올라가면서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아래 거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는 건데, 글자가 아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요 오로지 딜리트, 오로지 딜리트라는 걸 이용해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작성하다가 중간에 한자로 바꿨는데 사실은요 한자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대단한 글자라고 이걸 한자로 바꿔놨을까?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서로 제출할 때 이걸 한자로 써서 제출하면은요 싫어해요. 다시 우리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 글자 뒤에 가서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누르면 다시 우리말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한자키를 누르면 우리말을 한자로 바꾸는 거고요. 다시 한자키를 누르면 걔가 우리말로 다시 되돌아와요. 자, 이어서 또 다른 거 설명드릴 거예요. 얘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장하는 거 명령 옆에 보시면 인쇄라고 있어요. 인쇄. 그래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싶을 때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진짜 이 프린터가 여기 있네. 여기 프린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린터가 그림이 여기 나와 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프린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프린터기가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HP라고 써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제 이 프린터기가 쫙쫙 하고 인쇄하겠죠. 프린터가 없으면 인쇄를 못 하겠고 어차피. 예. 자, 우리 인쇄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은 한 장을 넘겨서 이렇게 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인쇄 명령을 걸 때 인쇄 아이콘을 눌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앱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동글뱅이 표시한 자리에. 제가 집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앱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토 프린터예요. 사진 인쇄하는 프린터. R292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대신에 이제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HP L7700이라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쇄 버튼만 누르시면은 OK 하고 인쇄가 되겠지. 근데 지금이야 뭐 몇 글 안 썼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담당 직원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문서를. 아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전달한 거죠. 제가 저장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여기다 아까 담당하신 선생님이 제가 보낸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인원수만큼 인쇄를 해 오신 거지. 풀을 내고 제가 저장한 거예요. 이 문서를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버렸을까요?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아니죠. 저장해 놨죠. 계속. 또 다음에 또 고쳐야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예. 이게 시언어로 제가 제작한 시? 시언어. 어디에? 이거 뭐예요? 이 언어가? 어느 언어가? 여기 앞에 검정색 바탕에 안에 있는. 아, 그거요? 진짜 운영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C라는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꺼내 드린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 컴퓨터 안에 가보시면은요. 컴퓨터 안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중에요.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검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dir 명령을 걸었어요. dir 명령을 걸었더니 이 컴퓨터에는 볼륨 C 드라이브라고 하는 C 드라이브 이름이 없는 거고요. 저희 집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 이름이 C예요. 그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 도스라는 시절이 있었거든. 도스 윈도우라는 게 나오기 전에 그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예전에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시기 전에 학원에 와서 이 간단한 조작법들을 한 달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프로그램을 아래한 거를 설치하건 아래한 거를 실행하던 뭐 그 다음에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 과정을 예전에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런 거 안 배우죠. 그냥 컴퓨터 사서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학원이 많이 망했어요. 빌 게이츠 때문에. 좋아진 거죠, 세상이. 예. 요거는 이제 대신에 검은 창에 흰 글씨가 나와서 옛날에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아까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작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집 컴퓨터가 거기 그렇게 써있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1, 윈도우 7, 5 7의 5가 뭐지? 500기가 2, 데이터 40, 40기가 4.0인데 4테라 그 다음에 3, 데이터 20이라고 써있는 거 2테라 이렇게 옆에 눈금 같은 거 보이세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 드라이브가 로컬 C라고 돼 있고 여기 로컬 E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전체 용량이 얼만큼 있고 이렇게 눈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동시계는 영화라고 돼 있는데 얼마짜리인데 얼마큼 비어있고 깨끗하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런 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가보면 뭐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지금 그 4페이지 밑에 그림 중간에 있는 화면에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는 컴퓨터에 가서 뭐 어느 폴더에 가서 이렇게 영화라는 거 여기는 9의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USB 메모리 안에는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이정민이라는 폴더, 뭐 npki라는 폴더, q라는 폴더, v카드라는 폴더, 강의 자료라는 폴더 이런 폴더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폴더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좀 마무리 질 거예요.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할 때가 간혹 있어요. 하트 모양, 화살표 모양 이런 걸 입력하고 싶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입력이란 메뉴판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 근데 문자표에도요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자표가 있고요, 문자표란 글자가 있고 화살표가 되는 문자표가 있을 거예요. 이때 아래 거 누르셔야 돼요. 위에 거 누르시면 직전에 사용했던 그 기호가 나와요. 요거 문자표라는 화살표 있는 거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 중에 여기 크로바 모양이 필요하면 크로바를 누르면 크로바가 들어가요. 문자표 화살표에 보면은 크로바가 있는데 크로바를 누르면 크로바가 들어가고 별표가 있으면 별표를 누르면 되는데 이게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찾아야지. 그때 문자표라는 밑에 점점점 문자표 점점점 보이세요? 얘를 눌러보세요.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얘가 헷갈려요. 근데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 문자표 종류만 해도 4그룹이 있는데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게 한글 문자표예요. 한글 문자표에 가보시면 왼쪽에
영문 및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러시아말, 뭐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일본어에 가보면 제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히라카나, 가타카나 다 들어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 키보드에서 일본어 직접 입력도 해요. 키보드 자판 배열을 히라카나, 가타카나로 바꿔놓으면은 그냥 일본식으로 키보드를 써서 그냥 우리말 쓰듯이 일본어 입력도 가능합니다. 유니코드 문자표도 있어요.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스어, 콥트어, 뭐 아르메니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아랍 글자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의 글자들이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글자 있고요. 벵골, 그 다음에 티벳 글자, 미얀마, 옛날 버마라는 나라 있었잖아요. 미얀마. 예, 그 나라의 글자도 보이고요. 우리나라 우리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우리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읍, 시옷, 지읒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글자를 안 쓰지만은 예, 비읍, 피읍, 쌍리을도 있는데 쌍리을 이건 뭐야? 쌍시옷이 아니라 쌍쌍시옷인가? 트리플 시옷도 있네. 그렇죠. 이런 우리 예전에 사라졌던 그러나 문헌에 남아있는 이런 글자도 다 있어요. 이 유니코드는요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글자들입니다. 이런 글자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요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 전각기호라고 있어요. 여기 한글 문자표에 가보시면 한글 문자표 전각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 전각기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뭐 암수 이런 것도 있고, 뭐 화폐 단위도 보이고, 온도 표시도 보이고, 뭐 나누기 표시, 뭐 다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무한대, 인피니트라는 거, 당구장 표시, 화살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 한글 문자표라는 곳에 가시면은 전각기호 일반. 전각이요? 아, 전각과 반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원고지에다 쓸 때 한 칸을 쓰죠. 근데 영어나 숫자는 반씩 쓰거든요. 원고지 한 칸에 우리말이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전각기호라고 하고요. 영문이나 숫자는 반각기호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키보드를 쓸 수 있는 거는 키보드를 쓰는데,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은 이 반각기호에 가서 찾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트, 클로바 이런 거, 당구장 표시라든지 화살표 같은 거는요, 반각으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각으로 입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각은 가로, 세로가 1대1로 되어 있는 거. 큰 글자, 우리말처럼 생긴 글자를 전각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로마자도 있어요, 로마자. 소문자, 대문자 다 이런 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원기호도 있어요. 원기호, 동글뱅이 기역 뭐 이런 거, 단위 이런 거. 이거 뭐지? 킬로칼로리 이런 거 있네. 킬로칼로리 이런 거.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괄호기호 있어요. 숫자에 15 이런 거 넣는 거. 얘를 그냥 가로 열고 15 가로 닫고 쓰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근데 이렇게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기호를 사용하실 때는요, 기호와 우리말 사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오늘은 6월의 어느 날 쉼표 떴죠? 쉼표 다음에 우리말 다음에 한 칸, 사이에 한 칸 띄우잖아. 뭐뭐 했습니다. 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글자 쓰죠. 붙였으면 안 돼.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고 완전히 띄워야 되거든요. 한 칸을 이렇게 한 칸 띄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기호가 들어가고 나서 빈 칸 하나 띄우고 글자를 써야 돼요. 여기도 바로 이런 뭐 바로 쓰시면 안 되고 한 칸 띄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말 작성 규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시 여기에 되는 글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이런 글자 쓸 때, 이때는요 좌우를 띄워야 돼요.
이 콜론이란 기호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띄워야 되고요. 단 안 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오전 오후라는 말을 안 쓰고 24시각제를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간을 쓸 때는 24시각제를 쓰는데, 이때는 띄우면 안 돼요. 이때는 꼭 붙여야 되고요. 이때는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워야 되고요. 이게 우리말 규정이 그래서 그래요. 맞춤법, 표준말 이런 것처럼 이런 기호가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틀리면 뭐라 그런다? 남들이 이 글자도 모르나 봐. 그게 흉봐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도 이렇게 잘못 써서 보내면 보고서를 엉망으로 썼다고 싫은 소리 듣겠죠. 그렇죠? 논문에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뭐라고 하겠죠. 교수님들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단 저장하고요. 새로운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새로운 글을 쓰실 때는 제일 왼쪽에 보면 하얀색 있을 거예요. 하얀색. 새 문서라고 나타날 거예요. 이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빈 종이가 생겨요. 여기다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띄어쓰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운율 맞추려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쫙 맞추려고 4, 4, 3, 3, 4, 4, 4, 2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우리 운율이라고 하죠. 운율 시에서 그러니까 4, 4, 3, 3, 4, 4, 4, 2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쓸 때는 시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띄어쓰기를 다 하셔야지. 이렇게 이거는 그래야 이게 글이 맞는 거죠. 뭐뭐 한 듯 하고 이렇게 맞는 거죠. 1편도 뭐가 안 맞는다? 1편 단심을 이렇게 떨어뜨리나? 이렇게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어차피 그냥 우리 가사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가 뭐 1절, 2절, 3절, 4절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후렴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보기 편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후렴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쓸 거냐?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 예, 요 기호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렴을 이렇게 콜론 쓰지 말고요, 콤마 쓰고 하나 띄우면 되잖아. 후렴입니다 라고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이게 규격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후렴을 괄호 열고 여기다 괄호 닫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이래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면. 이러면 되는 거지 꼭 규정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1 이렇게 쓰면 안 돼. 띄워야 돼.
이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띄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럼 여기는 이제 2 이렇게 띄워야 되고, 여기는 3 하고 이렇게 띄워야 되고, 여기는 4 하고 이렇게 띄워야 되고. 이게 띄웠어야 되겠지. 예. 그럼 애국가는 여기 있으면 안 이쁘죠. 어디 와야 돼? 가운데 뚝하니 오면 좋겠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애국가란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가가 옆에 가운데 그림처럼 생긴 애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내면 너무 외롭고 가운데다 놓으시면 되죠. 근데 글자가 너무 작지 않아요? 제목인데? 우리 제목은 좀 큼지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블럭을 잡아야 돼요. 아까 우리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요, 보세요. 모르고 얘를 누르고 지나가면은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근데 블럭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럼 얘를 잡겠다고 이렇게 가. 글자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다른 데 했다가. 여기 가지고 막 고생하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옮겨간다 그랬잖아요. 위험하니까 잘못했다 생각하면 다른 데를 클릭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다 넣고 글자를 크게 해라 라면 커져. 해보세요. 글자 크게 하는 건 여기 있어요. 1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10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냐고. 10.0이라고 써 있는 자리가 있냐고. 10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어요? 이걸 10포인트라고 읽어요. 뭐라고? 포인트. 근데 10포인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3.51mm예요. 그럼 3.5mm가 얼마큼이야? 헷갈리시죠?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 고등학교 교과서 글자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 글자가 10포인트예요. 시집을 보셨어요? 시집은 글자가 좀 작아요. 그리고 컴퓨터 책 중에 어른들 보는 책이 있어요. 어르신들 보는 책은 10포인트가 더 커요. 그거보다. 얘가 10포인트예요. 얘가 10포인트. 보편적인 글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까 서류 받으신 거 있잖아. 직업훈련 수료자, 교육 수요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본문 글자 있죠. 본문 글자. 일반적인 서류상에 있는 본문 글자. 얘가 10포인트예요. 그러면 10포인트가 대략 어느 건지 알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제목이니까 10포인트보단 커야 되잖아요. 제목이 작으면 좀 흉하지. 제목은 얼마나 크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막 100포인트 이러면 너무 흉하잖아. 그러니까 본문보다 많아봤자 2배예요. 20포인트 넘어가면 흉해. 그러니까 얼마를 해주면 되냐면 한 16, 15 절반 정도, 중간 정도죠. 10포인트니까 2배가 20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를 한 칸씩 띄워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보여줘도 좋아요. 제목이니까. 본문 안에 들어갈 땐 얘가 붙어야 되지만, 그렇죠. 아까 여기 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띄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이쁘죠? 그때는 본문은 붙이는 거고 제목은 띄워도 되고. 이거를 그러면 2칸씩 띄우면 안 되나요? 3칸씩 띄우면 안 되나요?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흉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사이를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야, 애자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야, 너무 많이 이러면 흉한 거지. 그렇지. 이건 흉한데 적당히 봤을 때 한 칸씩 띄우거나 그러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흉하진 않다. 예뻐 보이네. 그러면 잘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얘도 저장 한번 해봐야죠. 얘도 애국가 썼으니까 어떻게 한다?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아까 대체인력뱅크라는 곳에 저장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아까 거기서 불러왔으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내문사가 열려있으면 대체인력뱅크라는 곳에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애국가를 쓰시면 되는데, 애국가가 지금 글자가 한 칸씩 띄워놓다 보니까 얘도 글자가 떨어졌잖아요. 애국가 제목이. 제목은 붙이세요. 애국가라는 글자 3개를 붙여서 쓰시면 좋아요. 그 저장 명령을 걸면은요, 저 상단에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이게 만약에 비자금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들이 보면 안 되죠. 그럼 얘를 비밀번호 걸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해가지고 막 이상한 글을 썼어.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나만의 쓰는 나만의 비밀 일기 있잖아. 오늘따라 갑순이가 이뻐 보인다. 막 자기만의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누가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안.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죠. 저 위에. 네. 그럼 거기 가서 암호를 설정하면 돼요. 암호를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암호를 까먹으면 나도 못 열어. 은행에서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분증 보여주고 암호 바꾸면 되는데 얘는 신분증을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비밀번호를, 암호를 까먹으면, 저도 예전에 우리 애기들 그 돌 때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를 다 따로따로 저장해 놨는데 암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 못 열어보고 있어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쓴 암호들이 있거든요. 뭐 ABCD 1, 2, 3, 4 뭐 이렇게 암호가 있는데 그걸 조합을 해서 한번 연습도 열어봐야죠. 뭐. 이렇게 암호를 설정해서 암호를 5글자 이상 써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면 암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암호를 못 맞추기면 절대로 못 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용도로 쓰지 말고 비밀 이야기 같은 거 쓰고 싶을 때는 그렇게 저장해서 쓰시면 되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닫을 겁니다. 이렇게 닫으면은 문서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내 컴퓨터에 한번 가서, 아까 내 컴퓨터 열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밑에 열어놓은 거 가보면은 대체인력뱅크라는 폴더 안에 간단한 문서 작성, 애국가라는 문서가 열려 있을 거, 작성이 돼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더블 클릭해도,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이렇게 열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하신 게 양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공부방 중에 진한 공부방이 있어요. 진한 공부방. 여기 가보시면은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강좌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대체인력뱅크라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대체인력뱅크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직장에서 누군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내가 대신 메꿔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수는 못하겠지만 너무 못해도 흉내잖아요. 어느 정도 것은 내가 해줘야 되잖아. 대체인력으로 가서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기억 찾고 니언 찾느라고 밤새도록 글자 찾느라고 글자를 못 쓰면 그것도 흉한 거고, 그렇잖아요. 인터넷상에 자료가 있으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했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면 뒤통수만 빡빡 긁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대체인력을 하던 뭐 누굴 도와주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덕분에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이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